일단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체로 맞춰 입으시는 것처럼 특별한 배우를 다들 입고 오셨는데 김수진 감독님. 방금 보신 시스터 연출한 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관객분들이랑 만나셨는데 네. 소감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평일 저녁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응원을 하고자 집을 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네. 주신 어떤 응원의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김수진 감독님 노은 씨도 사실 그 역주행을 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응원을 한마디를 좀. 아까 응원 많이 받았어요. 여기 관객들 앞에서 크게 한번 응원의 말씀을. 진짜 시스터 너무 싫은요. 잘한다. 네, 인사 말로 하고 몇 번 봐도 질리지 않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역주행. 네, 저희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이 나죠? 네. 네. 그러면 해란님도 여기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정지석 배우님의 인사를 관객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시스터에서 혜란 역할을 맡은 배우 정지훈입니다. 네,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극장에서 만나시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또 한 번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희 영화를 응원해 주시러 매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영화를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신 지금 관객분들도 계시는데 한 번 한 번씩 뵐 때마다 좀 떨리고 좀 긴장이 되긴 되는데 오늘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라서 좋게 이렇게 편하게 최대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숙연해지네요. 마지막 질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 경험상 역주행도 열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실 이제 응원을 해주러 파이팅을 해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김수진 감독님께 예리하게 좀 이 영화의 감정을 좀 들어보면은 긴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출을 하실 정도로 스릴러 영화, 그 스릴러 장르에서 영화가 가진 그 재밌는 지점, 뛰어난 지점들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힘줄어서 어떤 점이 감독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그 영화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 시스터 보고 어떤 정보들을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거는 감독님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잘생기셔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손승원 셰프님이나 좀 의족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하늘이 이준영 감독님, 이병헌 감독님 계시지 않고 왜 또 진성 감독님까지 오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네, 굳이 이럴 것까지는 없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클로버필드 10번지라든지 맨 인 더 다크라든지 패닝룸이라든지 그게 좀 진짜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좀 그 제한된 사람들로만 연출을 하고 영화를 이끌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터가 보면 볼수록 또 그렇고 되게 디테일하게 심리하게 좀 계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영화 초반에 그 폐가를 세팅할 때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맨 위에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뭐라고 해야죠? 판넬을 이렇게 막아주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변기에 이석 배우님이 영수증 같은 걸 쓰는 거를 이렇게 잘 안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피가 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심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데 눈빛으로만 막 진행을 하는 장면이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나 계속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로직을 되게 벗어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 전개들이 또 새롭게 네, 나타나서 정보만으로도 또 이끌어가는 전개들이 있고 되게 그런 점들이 좀 되게 탁월하다 네. 느꼈습니다. 진짜 약간 그 요즘 여러분들이 다 그 줄 서서 두종구 같은 이렇게 딱 겉에는 말랑말랑 초콜릿인데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그 카드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뭔가 새로운 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개를 하면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치밀하다라는 얘기가 나고 그 치밀함이 약간 손정원 셰프랑 닮은 외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안지 궁금합니다. 부담스러우실까봐 겁이 나는데요. 아니 네. 같이 연결돼줘야지 좋은 거예요, 그죠? 저희 영화 보셨다시피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고 인물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한된 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더 긴장하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사소한 물건 같은 거나 장소에 뭐 화장실 독장이나 점검도라든가 네. 이런 되게 소소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나리오 썼고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꺼져버린 것 같아요. 네. 공간 연출이나 이 치밀한 구성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같은 어떤 이제 환경 조성 같은 것들은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지금 김수진 감독님이 평하신 것처럼 염두에 두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치밀하고 사실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 영화가 가진 그 실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막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알고 싶다에 나와도 하등 손색이 없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고 그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극피하는 용기를 내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그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지 이야기를 좀 도둑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그 2009년도에 만들어진 영국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남자 캐릭터 2명이 한 명의 여자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각본 이제 제안을 받고 영화를 봤을 때 그 인물 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끌리지는 않았어요. 그 남자 2명이 한 명의 여성을 네. 납치하면서 이제 막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적인 코드 같은 것들도 있고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만의 시선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공 한 명의 성별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성별을 바꾸자고 보니 두 사람이 그러면 한 명의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얘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들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두 사람이 공통된 어떤 폭력이라는 것에서부터 탈출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꺼졌나요? 네. 이게 아까 뭐 이주영 감독님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잘생긴 감독들이 많이 나오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추세이고 흐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감독님이 답변하신 거에 스릴러 장르가 주는 어떤 묘미를 지금 어떻게 요리하는지가 굉장히 좀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노이즈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런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활용되는 방식,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방식을 보면은 사건의 전개에 피해자거나 아니면 전개를 하는데 방해를 줘서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이어서 관객들이 좀 빈축을 샀던 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노이즈도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구하러 가는 게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으면은 사실 딸을 구하러 가는 아빠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여성이 주체가 돼서 이런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주체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생긴 감독의 하나의 추세이고 또 하나는 이런 그 강한 여성 이런 것들도 한국 영화 스릴러에 들어오고 새로운 추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김수진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짚어지고 읽혀지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감독님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셔서 또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충분히 그 첫 번째 트렌드 안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아빠가 딸을 구하러 간다든지 그런 어떤 좀 되게 좀 컨벤셔널한 어떤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 왔었는데 그 예전에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한준희 감독님 영화를 네. 봤을 때 그런 평이 있었어요. 그 성편을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좀 흥미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것에 많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남성이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남성이 이끌어가는 어떤 남성 이야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성이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은 덜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떤 그런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전개시킬 때 되게 더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성적이나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더 영화적으로 재미있는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노이즈도 어떤 주인공이 여동생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동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시스터에서도 그 전수 배우님께서 여동생의 어떤 수술비 네.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을 하나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더 영화적으로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시사가 더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의 거의 뼈대이자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감독님이 동시대에 이렇게 그 통하는 지점을 가지고 관계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샷이 더 귀하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캐릭터 구성에서 정지소 배우님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에서 사실 부합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게 좀 혼선을 주는 역할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자기가 어떤 의도는 있었겠죠. 그 동생의 어떤 그 병원비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나쁜 짓을 가담을 했었고 그렇지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화의 이 긴장감을 주는 거죠. 과연 진짜 이 해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약간 배우로서도 시나리오를 보고 제안을 받고 흥미로운 캐릭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어땠는지 이 캐릭터가 어떤 점이 그 매료가 됐을까 배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처음 해란이를 이렇게 대본을 봤을 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감독님께서 이 대본을 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대본을 가지고 계시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해랑이를 더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많이 감독님도 이제 약간 이제 엄청 나이 많으신 감독님분들하고도 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아, 감독님은 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또 엄청 많이 나시지 아. 않으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님처럼 나이 많은 감독님과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예를 들니까 우리가 소속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래인 진성훈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소통이 잘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더 편하게 감독님한테 뭐 진짜 이거 혹시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감독님도 이게 어려우셨나요? 하면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혜란이를 정확하게 혜란이의 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가 이제 점점 언니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또 그 관객들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게 서스펜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언니는 또 저한테 배신을 하기도 하고 막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혜란이가 해야 되는 정확한 롤을 이제 결국에는 잘 그래도 표현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네, 감독님 진짜 네, 소통이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이 계획이 없었던 연인들, 네, 그 연인께서 하셨는데 좀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허물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근데 제가 아까 두종구 얘기한 것처럼 혜란이야말로 진짜 두종구 같은 캐릭터잖아요. 겉과 속을 계속 모르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치를 가진 캐릭터인데 많은 배우들이 있었을 텐데 정지석 배우님이랑 작업하시면서 보신 강점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점이 좀 혜란이랑 맞가 있다고 여기셨는지. 헤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헤란이라는 인물 자체가 저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안에서도 계속 내적 갈등을 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 이런 고민 같은 것들을 나눠주실 때 뭔가 헤란을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캐스팅을 할 때 좀 중요했던 거는 헤란이라는 인물이 좀 초식동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슬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초식동물들도 이렇게 어떤 천적 같은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생명을 위협받을 때는 맞서는 그런 강인함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배우만의 매력, 눈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해안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제가 목소리를 되게 캐스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배우님 목소리 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혜란 캐릭터가 내는 목소리가 어때야 된다고 어떤 설정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동생이랑 얘기할 때는 이 이제 또 지역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약간 과제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실 때. 그럼 그 이야기를 직접 네, 배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연기를 할 때 일부러 약간 중점으로 낼 때도 있고 약간 일부러 더 어린아이처럼 낼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그거가 그래도 이번에 영화를 찍을 때는 좀 자유롭게 제 나름대로는 자유롭게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배경물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처럼 그 초식동물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혜란이가 이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이 초식동물만의 또 그 세상,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켜, 너의 언니는 나야. 그러니까 동생하고 얘기할 때 되게 약간 믿음을 주는 가사가 있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어쨌지 하고 이제 또 이제 유식동물 유식동물이죠. 네. 수영 선배랑 주영 언니 앞에서는 사실 조금 더 눈치 보고 보고 이게 눈치를 들고 뭐 그랬잖아요. 네. 저랬잖아요. 뭐 약간 떠드는 듯한 말투. 네. 약간 눈치 보면서 더 맞아. 좀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막 이수호 배우가 그 차실장이 공격할 때는 반격하는 그때의 목소리는 또 달라지는 구덩이. 네. 네 맞아요. 그 구덩이 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식동물의 바람? 이는 악을 다 네. 끌어낸다. 네. 네. 하이라이트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도 이 영화의 그 어떤 긴장감의 고조, 높낮이, 전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주목해서 정말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수진 감독님께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미니멀한데 캐릭터도 미니멀하게 진짜 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고 세 명의 배우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되게 어떤 캐릭터가 또 매력적이셨고 이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좀 감정이 뭐라고 좀 보셨는지. 근데 오늘 자리를 해서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정지석 배우님 연기하신 배역이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재밌죠.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전작들을 뵀을 때 되게 태양의 해서 되게 좀 맑고 좀 해상하고 이런 모습을 또 뵀다가 그 거룩한 밤 데몬터스에서는 정말 너무 무섭고 네. 정말 막 제일 무섭고 막 긴장을 하면서 봤던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또 이번 시스터에서는 되게 그 복합적이면서 되게 안에서 갈등도 많고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내면을 풀어내는 것들을 복잡한 감정의 것들을 풀어내는 연기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뭐 세 분의 그 배역이 나오지만 되게 어쨌든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역할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표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굉장히 차주환 배우가 가진 색깔과 그 이수호 배우가 가진 색깔이 극명하게 좀 반대 극적인 곳에 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엔드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독님이 굉장히 찬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네. 저희 집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저도 그 공간이 사실 이제 실버 영화에서 어떤 범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발생할 때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재개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 안에 어떤 곳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버려진 땅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잖아요.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던 이유, 범죄 현장이 그곳이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들이 정말 한국이라는 도시,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주목하는 이유도 이 하나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노이즈에서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감독님께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시스터에서의 공간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 노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간이 주제와도 되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스터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서 납치 강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되게 아무도 모르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그 명절 연휴 기간에 아무도 없는 재개발 단지 탐사해 보셨어요?
게 사람을 죽이고 좀 당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뭐 찾아보면서 기사에서도 종종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개발지구를 이렇게 허물 때뭐 노숙자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시신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되게 설득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 저희 얘기가 한정된 공간으로 좁혀지게 되면서 했던 생각은 이 인물들이 되게 가족이라는 어떤 큰 울타리 안에서 엮여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부부이기도 하고 딸이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이라는 어떤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또 범죄를 집에서 이제 다룬다면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수영 오늘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공간 안에 이 것들이 실제로 좀 그려질 정도로 그 주택 구조를 연구를 많이 하신 연출자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 보시면서 그려지셨었어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시스터를 보면서 네,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저는 이 공간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처음 현장 연출부로 들어갔던 영화가 소수연이라는 영화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과 어떤 그런 시위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옥수에서 그때 당시에 재개발을 하던 장소에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철수를 할 때 이제 밤에 조금 이제 저 혼자 동 떨어지게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낮에는 그나마 이제 용역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밤에는 너무 폐허인데 그 넓은 그러니까 좁지도 않고 그 넓은 지역 자체가 정말 사람도 않고 너무 유령의 공간이 되니까 그게 정말 무섭게 이제 기억했던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시스터에서 그때가 그런 곳이니까 이제 막 이입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문도 그냥 앞으로 잠궈놓기도 했지만 나가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제 막혀놔. 나가도 아무 도움을 구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차를 타고 막 이렇게 항상 가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확 관객으로서 이입될 수 있게 되게 무서운 공간을 설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님은 왜 계속 주택과 관련된 영화를 실제로 사실 이 공간 구조 내지는 이제 어떤 장소에 갔을 때도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본을 읽을 때와는 달리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캐릭터의 어떤 조심이 되는 것처럼 근데 좀 그 공간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배우님한테 어떻게 다가갔을까? 네. 일단 그냥 배우로서 콘티를 보고도 감독님이 이제 구상하시는 그림이 어떤 건지 상상해 볼 수가 있지만 딱 그 장소에 갔을 때 마치 OST가 틀어지듯이 네. 무슨 뭐랄까 정확하게 딱 색깔을 딱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50%는 더 알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동안 진짜 그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같이 공간에서 계속. 그쵸. 네. 네. 같이 공간 안에 있으면 어땠냐고. 네. 저희 다 세트여가지고 맞아요. 사실 저희 세트고 네. 거기서 나가면 뭐 밥차도 있고 확실히 그렇게 달랐다는 거. 네. 강아지도 있고. 근데 거의 갇혀서 찍었죠. 그렇죠. 네. 세트에 감금당해서.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주연 언니가 지금 아프신 상태라 지금 좀 아쉬운데 언니가 이제 계속 침대에 수납이 채워진 채워진 상태로 채로. 누가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컷을 해도 계속 채워진 상태다 보니까 네. 그거는 언니가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더 그
그 공간의 어떤 그 기운을 네. 최종 배우님께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공간 활용을 할 때 그 감정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야기의 전개가 되기도 하지만 이 공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 미니멀한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액션장면을 연출을 할까였던 것 같거든요. 김수진 감독님 진짜 너무 좀 약간 이 액션이 주는 합이라고 해야 될까? 그 묘미가 좀 이 영화에 이렇게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자매애가 펼쳐지는 그 수학 액션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정말 말씀하신 장면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초반, 초중반은 굉장히 그 막 심리 스릴러라든지 어떤 분위기로 어떤 관계로 긴장을 가하고 정보들이 뭐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중반이랑 그 중반 그러니까 끝날 때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액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그렇고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3명이 각자 이렇게 서로 얽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액션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 그 시스터가 마지막 그 태수를 해하는 응징하는 장면에서 좀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액션이 너무 재밌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마지막 장면이 협곡이라고 하죠. 진짜 네, 이게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게 배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두고 펼쳐지는 이 두 배우의 액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감정이 실린 액션인데 감독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완성되고 나서도 그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잘 찍었는데 이런 생각. 되게 그 한쪽 손이 항상 수진이 최소한 묶여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침대 위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 우철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영화들을 찾아보고 참고하고 하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시스터를 찍을 때는 오히려 크리처 영화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태수 캐릭터를 다룰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에일리언이라든가 그런 주라기공원이라든가 특정 신이긴 하지만 그런 영화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태수가 가하는 폭력이 조금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어떤 크리처 같은 느낌을 주기를 바랐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액션을 찍을 때 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팀이나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여성이 대상이다 보니까 너무 그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멀리서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폭력 씬 자체를 너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지 말자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반대편으로 좀 모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폭력 씬을 표현할 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애둘러 가지 말자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력 정확히 전곡을 찍어서 때릴 때 때려주자. 영화 안에서 헤란이나 소진이나 그 폭력을 당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맞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연출가로서 저의 태도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배우분들도 잘 이해해줬고 그래서 액션씬 같은 거 찍을 때 맞는 씬이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도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말씀대로 이 액션이 단순하게 쾌감에 공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겪고 있는 울분이 어떤 건지를 그걸 해소하는 장치로 활용된다는 게 이 영화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 와닿는데 그럼에도 액션 장면이 주는 재미가 상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우님이 이 영화 도전하실 때 캐릭터 연기하면서 이런 액션의 설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그거를 완수해낼 때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그 만족감도 좀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주현 배우님과도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시면서 그 장면들을 찍으셨을 것 같아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봐도 네네. 일단 저는 제가 무슨 그 막 아이디어를 막 내고 하기도 전에 사실 수영 선배님이랑 주영훈이랑 너무도 그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내시고 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무술 감독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저희 감독님 이제 다 같이 저희 막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할 때 주영 언니도 수영 선배도 그냥 사복 입고 빠르게 나와가지고 네. 다 같이 머리 맞대고 계속 같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막내로서 네. 그냥 예? 어떻게 하자고요? 저기 날라가라고요?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주영 언니는 이제 지금부터 나눈 맞추면 돼. 뭐 수학 선생님 혹시 내가 지금 진짜 때린 건 아니겠지? 막 이제 완전 적극적인 네. 진짜 현장이 실제로 더웠어요. 너무 다들 네. 의지가 너무 활발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냥 선배님들이 이제 조언 주시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일단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요. 네, 저는 네. 배우의 입장입니다. 네. 차주영 배우의 그 뜨거운 액션과 그리고 이렇게 이수영 배우님의 피비 없는 그 냉혈한 차가운 그 액션이 만나는 그 중간 지역에서 굉장히 그 마일드한 어떤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화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분명히 굉장히 좀 통쾌하고 재밌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좀 약간 그 관객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저희 오늘 질문해주시는 분들께는 선물 있어요. 네. 맥도날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많이 드셨네요. 네. 이쪽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 줄, 네, 모자 쓰시고요. 저 87분에는 쉴 틈 없이 달린 건데 컷은 타이밍이나 리듬 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핵심은 같아졌어요. 편집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이나 이 타이밍에 관객들이 숨이 막히겠구나 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객의 이제 호흡을 어떻게 고려를 하시면서 편집을 하셨는지. 편집 감독님께서 일단 되게 감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화 감독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영화 찍은 직후에 자기 영화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 이제 편집 감독님이 아니면 긴장된다. 그렇구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포인트들에서 특히 좀 다양한 객관적인 들으려고 했던. 진짜 그러면 어느 장면에서 가장 관객들 몸을 조르는 아까 숨을 못 쉬겠다고 그 지점을 좀 고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가 사실 짜여진 대로 찍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들은 다 정해져 있었고 오히려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그 마지막에 소진과의 힘을 합쳐서 뜻을 죽인다든가 이런 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객이 캐릭터들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컷을 쓸까 뭐 이런 거에서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편집이 바뀐 부분은 잠깐 여쭤보셨는데
혹시 뭐 아쉬운 부분이나 크게 바꾸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편집도 뭐 크게 바뀐 부분도 없고요. 사실 삭제 촬영 자체를 워낙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신도 거의 없고요. 한두 씬 정도 되나 싶은 것 같아요. 거의 계획했던 대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친구하신 손정원 셰프님의 요리와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못했어요. 또, 손을 또 드릴. 배우님께서 한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네. 혹시 목도리 하시는 네. 뒤에서 두 번째 줄, 네, 관객분. 오늘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정수경 연기력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등장인물이 세 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주인공을 꼽으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란인 것 같아요. 결국 헤란이가 변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방향이 굉장히 크게 틀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헤란이가 계속 그 태수에게 협조를 했으면 둘다 죽은 목숨이었을 텐데 헤란이가 변신을 함으로써 둘이 살아나게 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헤란이는 어쨌든 납치를 계획하면서 그 뭐랄까 싸움 관계가 있었을 거고 박소진과는 사실상 그날 초면이었고 말을 처음 섞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헤란이가 소진에게 협력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꾸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배우님께 그러면 네.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수하고 그 납치 범행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정말 그냥 비즈니스로만 생각을 하는 게 혜란이는 오로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로지 그냥 동생 그리고 돈 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뭐 만약에 태수랑 범행 계획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친함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친근해진다면 더 의심을 하게 돼서 의심에 그러다가 뭐라도 좀 발끈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냥 말 한마디 안 듣고 일만 하고 서로 각자 이제 쉬는 타임에는 서로 각자 뭐 저는 뭐 언니 신분증을 본다든지 이렇게 이거는 삭제해주세요. 선생님은 이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더 친근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니랑 친해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친언니 있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친언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만약에 그냥 오로지 저 사람이 돈으로만 보였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행복했지라는 감정이 굳이 들었을까? 인간이니까 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그리고 배신을 해? 하지만 또 혹시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랑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혜란이는 처음부터 소진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추세윤이랑 엮여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진짜 어려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진짜 로이즈는 또 명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명확하게 그쵸. 그렇죠. 저는 추세의 기회 따위는 없잖아요. 저는 나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저 하얀색 후디 입으신 분. 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이
에필로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 두 소진과 헤란이 셔터를 올릴 때 뭐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이 더 있더라고요. 아마 셔터를 올리는 데서 끝났으면 이 공간의 폐쇄성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끝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뒤에 그 장면이 더 나오면서 오히려 그 관객들까지 이 감금에서 해방을 시키고 공간의 폐쇄성을 환기시키면서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폐쇄성을 유지시키고 끝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환기를 시킨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이 두 캐릭터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생고생 끝에 이제 문을 열고 탈출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원작에도 동가방이 되게 중요하게 엔딩에 등장하긴 하는데 이 동가방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었고 두 사람에게 그래도 이 해방감에 더해서 뭔가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 의외성을 가지면서 주어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걱정했던 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됐지라는 감정은 안 들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발견한 두 사람의 표정을 찍을 때 여러 테이크를 찍었는데 그 마지막에 선택하면서 이제 제작자나 관계자분들과 가장 의견을 많이 하려던 부분인데 저는 소진이 동가방을 보고 호감을 느끼거든요. 그 모습이 저는 소진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두 캐릭터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 주어졌지만 돈이면 다는 아니고 어쨌든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둡지만은 않겠던 그 두 사람의 앞이 그런 것들을 그래도 관객분들께서 함께 생고생하셨으니 영화관을 같이 떠나실 때 만끽해라. 그냥 느끼셨으면 했고 사실 엔딩에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도 아까 그 갑자기 바뀐 거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원래는 그냥 차 타고 떠나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주행하는 씬을 추가로 촬영을 했어요. 그 이유도 두 사람이 그냥 떠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가로 향한다라는 느낌을 좀 더 주면서 관객분들께 좀 그래도 두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델마 루이스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일 수 있지만 해방감을 주면서 영화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잖아요. 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둘이 앞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살인 전담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안고 있지만 해방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안 돼요. 네. 단호하게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서 저희 마지막으로 은근히 배우들에게 오늘 이렇게 관객들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이 미니어랑 구조 안에서 캐릭터 안에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들어갈 자리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역주행을 좀 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장치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토크를 더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토크 어떠셨을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김수진 감독님 얘기 먼저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영화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정말 팔고추고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시스터였습니다. 너무 재밌고 좀 많이 자극받으면서 봤고요. 정말 몇 번씩 더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성문 감독님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진짜 좀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시기에 결혼하시면 어떡하려고?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수진 감독님의 촬영작을 기다리면서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 먼저 영화 이렇게 보러
또 소중한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자님 통해서 시소배우 감독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객분들께 어쨌든 영화가 잠깐이나마 좀 마음에 맞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화의 뭐 성패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고 네,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차기작 이전에 먼저 이 영화가 더 많은 관객분들께 가닿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정지수 배우님의 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이 질문을 못 들은 게 좀 아쉽지만 저희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꼭 감독님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뵀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정말 뭐랄까 저희 감독님이 이 대본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랜 시간 좀 고뇌를 많이 하시면서 힘들게 잡고 계시던 대본이거든요. 그거를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고 그리고 저희가 말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은 제작비로 저희가 읽어낸 겁니다. 이거 꼭 혹시 SNS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SNS 사용해서 죄송한데 SNS에 정말 작은 제작비로 저희가 읽어낸 겁니다. 저희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배우분들이 정말 배우분들, 저희 카메라 감독님, 저희 스태프분들, 제작진분들, 감독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열정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열정으로만 만든 영화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진짜 너무 자부심 가득한 영화거든요. 아무튼 저희 영화 좀 많이 좋아해주세요.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동안 진짜 진심이 담긴 그 마지막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울지 마세요. 우리는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매들이 힘을 합치는 영화는 믿고 보시면 되는 그죠 맞죠? 네. 여러분들이 저는 SNS 촬영을 좀 예정인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입소문 소송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 또 이런 자리들을 또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